안녕하세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무하는 봉장종 과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가 말하는 워킹홀리데이는 무엇인가? 캐나다 여행병, 워홀을 다녀와서 여행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누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장 찬란한 20대 방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자신의 소감을 얘기하신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체류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과 같이 동일한 소감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도 이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 나가는 것이 꿈이 소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워킹홀리데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변에 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페어월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에서 홈 마스터랑 호스트랑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다른 도전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신 분들이 한 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스토리를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오늘 국제기구나 해외 인턴십 재공간 실습원, 이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워킹홀리데이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란 우리나라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최대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본인의 계획과 목표대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순히 해외 가서 취업하는 취업 비자가 아니라 문화 관광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몇 개 국가 맺고 있는가 하면요, 총 22개 국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1개 국가 청년 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현재 체류 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재공관 그 자격 조건을 보셨죠? 그럼 이제 나중에 추후에 국제기구라든지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코이카 자격 조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즉 워킹홀리데이의 두 번째 차이점은 추후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격 조건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격 조건인 것은 나이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라면 누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면 호주 내무부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면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해야 되시고,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최대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기 때문에 1년 체류를 더 하실 수 있고, 영국은 그 체류 기간이 그 자체로 2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 개 국가를 다녀오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까? 이런 문의를 하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다녀오셨다면 더 이상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연장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만 18세에서 30세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다른 국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유경험자에 의하면 5개국까지 다녀오신 유경험자도 있으십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가 영어권 국가죠. 그리고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왜 영어권 국가로 가장 많이 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비자들은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진입장벽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우리나라 정부나, 내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현지 정부에서 나를 위해서 체재비를 지원해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비자 신청서부터, 그리고 현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또는 은행 계좌를 열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 또 친구를 사귀는 것, 다양한 경험을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하얀 백도화지 위에 본인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진입장벽이 낮다고 그래서 함부로 휴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 기간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국 기간, 소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도 비자를 신청했다고 다 비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아일랜드는 추첨입니다. 뉴질랜드는 선착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심사를 봐서 비자를 줍니다. 대다수 국가는 비자를 신청하실 때 신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지만 어떤 국가는 이렇게 추첨이나 선착순 또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나서 휴학을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국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가가 영어권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2만 2천 명 이상이 호주를 받습니다. 왜 영어권일까요? 즉 현지에서 1년 동안 현지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구할 때, 휴대폰을 개통할 때, 일자리를 구할 때, 면접을 볼 때, 친구를 사귈 때 한국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어를 얼마나 잘하면 잘할수록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어권 국가를 가는 이유는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다 보면 한 3개월만 하다 보면 할 수 있지만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독어, 프랑스 같은 거는 뭐 1년 공부한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좀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충분히 현지 언어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EU 프로그램, 국제기구에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또는 국제기구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외 나가면 최대 1년 이상 체류를 하게 되실 겁니다. 현지에서 1년 동안 현지인처럼 살게 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닥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의 생활 양식이, 현지의 문화, 현지인의 에티켓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 이 안전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 나가서 사건, 사고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내 본인 기준으로 50대 50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사고가 난다 또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입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해외에서 사고가 났다, 어떤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가 났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 즉시 중단이 되고 병원 치료라든지 아니면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내 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생각하실 때는 무조건 안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제휴공간에서 또는 외교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따지면 인적이 없는 곳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행 시, 아니면 직장 출퇴근 시, 아니면 그 다음에 혼자서 어린이를 집에 있을 경우, 아니면 누군가 파티에 초대할 때 사람이 없는 곳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국제기구든 제공간 행정원, 실습원이든 워킹홀리데이든 1년 이상 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현재 있는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일본이나 뉴질랜드, 칠레, 좀 대만 등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그런 특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외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약, 도박, 성매매 관련 업소 출입금지. 자, 어느 국가는 마약, 도박,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지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동일하게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에서 도난 분실.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침입 부탁. 즉 여러분들이 현지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올 때 누군가가 물건을 부탁하신다. 대신 배달 좀 해달라. 우편으로 받아달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잘못하면 마약을 운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가 인터넷, 전화, 그리고 이메일 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